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주최로 글로벌 주식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열린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영 교수와 이승원 교수가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가들과 해외 주식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일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나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해외 시장에 눈을 뜨셔야만 갖고 계신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체역 8번 출구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딱 한 종목과 두 남자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전화번호 1544-9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날씨가 완전히 봄이 됐더라고요. 네. 네, 아침 뭐라죠? 온도 차이는 여전히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아침에 약간 쌀쌀한데 지금 11시 되니까 뭐 약간 따뜻한 기분까지 들어요. 날씨는 따뜻하고 미세먼지는 가득한 그런 봄이 왔죠. 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가득한. 네. 아, 정말 그 미세먼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여요. 하여튼 이번에 또 양해를 통해서도 클린 에너지 녹색 성장 얘기를 또 중국에서 받아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모든 매체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녹색입니다, 요새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외국인 아침에 좀 순매수 하다가 지금 또 보합, 약보합 매수가 해서 순매도 코스피가 한 70억 정도인가요?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100억대 순매도. 오늘 기관도 전체는 약간 썰렁한 매매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본이 노는 날이죠? 네. 일본이 춘분. 일본은 특이하게 춘분이랑 추분이 놀아요. 네, 춘분이 오늘 3월 며칠이야? 20 며칠이야? 1일이고. 추분은 9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는 날이 많아요, 은근히요. 그래서 오늘 노는 날인데, 오늘 외국 매매 별로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주문 내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홍콩 아니면 도쿄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지금 2시간 동안의 흐름 크게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지금 한번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가 좀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인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이 이제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죠? 이번 달에 들어서 그렇죠,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갔는데 이 흐름이 보게 되면 코스피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과 동일합니다. 네. 코스피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 이 부분과 유사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들어오고 유가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조정에 대한 흐름으로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상하이 합의가 있다라는 그런 루머, 뭐 이런 그런 루머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켓 워치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상하이 합의에 대한 쪽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FOMC 회의 앞두고 조정받았던 브라질 시장, 뭐 지금 국내 내부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7%씩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국가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아주 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달러 약세 비밀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들이 모여서 지금 보게 되면 상하이 합의라는 이제 루머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채택됐던 지금 보게 되면 선언문을 보게 되면
재정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자라는 내용 정도만 담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거든요. 사인하고 발표된 건 없고. 예,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 조정 금지,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날 회의 이후에 달러가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일제히 상승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G20 정상회담 이후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FRB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입장, 상당히 도비시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달러 지금 보게 되면 상하이 합의, 지금 보게 되면 이 상하이 합의라는 것이 달러의 약세에 대한 쪽을 유도하자. 그리고 또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쪽을 좀 완화해보자. 이런 합의에 대한 쪽이 있었다라는 루머에 대한 쪽이 좀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의혹을 받을 만한 게 뭐냐면 환율에 대한 속도를 보시게 되면 너무 가팔러. 환율에 대한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월봉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추세대 이제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상상 이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쪽에 대한 가파른 그런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상하이 합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도비시한 기조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라면 일시적으로 환율에 대한 쪽이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환율에 대한 쪽도 원하는 강세, 달러와는 약세,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반등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 근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조정은 나타나고 있겠으나 그 조정에 대한 흐름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지금 보기에는 PER 11배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고채 3년물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요. 국고채 3년물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 여기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위기 가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리스 유로존 금융위기가 있을 때가 한 3%대 금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5%대 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대 PER 11배에 대한 영역과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5%대 금리에서 PER 11배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쪽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리고 또한 리레이팅에 대한 요소에 대한 쪽이 이 현재 금리에 대한 쪽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이제 도비시한 입장을 견지한다라면 한국은행으로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뭐 인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계속해서 시장에 전달해 줘도 시장에 대한 쪽은 얼마든지 유동성 랠리에 대한 쪽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더 펼쳐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정말 우리가 상해 G20가 제가 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인했는지 사인해갖고 발표를 안 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나 해외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모론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 합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에 대한 결과가 뭐니? 이것만 보시면 되죠. 어쨌건 달러를 약하게 하겠다는 거는 모든 화폐가 약할 수는 없잖아요. 달러의 반대쪽 있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일본 엔화랑 유로잖아요. 그것이 강하니까요. 강해지면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짜증나잖아요. 그잖아요. 주가 있는 사람은 걔네들 돈이 빼는 거예요. 어디 가요? 미국 가죠? 미국까지 요즘 가고 있단 말이죠. 가고 있고요. 또 뭐가 돼요? 반대쪽 있는 거.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물가 상승하고 있고 뭐 천연가스도 상승 조금씩 다 반등하거든요. 천연가스도 꼬리 틀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천연가스도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뭐가 좋아져요? 이머징 국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대부분에. 그 너무나 뻔한 거지. 그 판은요. 이머징 국가의 단기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잘 말씀드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밀합의라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펀더멘탈은 없어요. 펀더멘탈 뭐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의 지금 흐름이 뭐냐면 많이 떨어진 걸 한번 이삭 죽기 하자는 애들이 있어요. 이삭 죽기가 두 가지죠. 그래도 흑자 나는 놈 찾는 놈이 있는 거고요. 흑자 나는 놈. 흑자가 났으면 그런 에너지 스탁도
아,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안 났어요.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흑자는 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 사진도 믿고. 그 중에서도 난 더 이삭은 넉마주를 찾자. 넉마주란 말 있죠. 이 교수. 넉마주란 말 있잖아요, 넉마주.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넉마주가 어렵겠어요. 액면은 의미가 없지만 3불짜리, 2불짜리 널렸거든요. 에너지 관련 주식 중에서. 예? 근데 그런 게 적자야. 그래도 좋아질 거라. 그런 주식이 지금 2배 가는 거예요, 3배. 그런 걸 사는 애들을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막 미국에서 TV에 나와갖고 레포드도 막 쓰고 쉽게 넉마 주식이는 건데요. 그런 거죠. 영어로 뭐 트래시라고 그러거든, 쓰레기. 네. 한때 쓰레기를 취급했던 게 다시 돈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에서도. 그런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그만하고요. 진짜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예?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저기 오르더라고요. 100%짜리 아니겠지? 오르다가 미안하지만 훅 음봉 맞은 게 있네. 제가 너무 디스했나 오늘 아침부터 방송에? 치킨 할인. 치킨? 네. 나는 이거 이 뉴스를 보고서 네. 야 이제 됐구나. 뭐가 돼? 이제 뭐 걱정할 게 없겠구나. 뭐 엮여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엮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혹시 김성훈 김성훈이가 이또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그 미팅한 거 나왔잖아요. 네, 미팅.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산중 산업협력회의 장관들이 모였죠. 장관들이 모여서. 국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좀 이제 벗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얘기 쏙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드 얘기 쏙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왕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단판을 짓고 나서 왕이 단판을 했죠. 왕이 무섭게 생겼어. 예, 왕이가 전형적인 공산당 같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뭐 미국에서는 일단 우리 좀 배려해 주느라고 한국의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왕이가 거기서 이제 뭐냐면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 이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드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드가 쏙 들어갔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뉴스가 뭐냐면은 중국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 LG 배터리 배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2차 한중협력 산업장관회의에서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하에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1차 한중 품질 감독 검역회의 장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삼계탕 수출 연내에 냉장 갈치 수출 등 지난해 냉동 갈치까지 냉장 갈치까지 지난해 한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도 다 같이 뭐 딴 거 봐 비싸게 수입하잖아요.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 했었잖아요.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샘플 검사와 공장 심사 면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그렇지 바로 그거지. 양국 전기전자 제품 인증 기관 간 상호 MOU 체결. 오케이. 그죠? 이거 DENT인가? 네. 이거 DENT 이렇게 되면은 무지하게 좋은 거 아닌가? DENT가 아직 시장에서 이해가 DTNC? DTNC인가? DENT인가? 인증받는 거? 예. DTNC. DTNC인가요? 네. 내가 알죠. DTNC.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마네. 요거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DTNC 내가 관심 주지. 예, 어떻게 알았어? 상호 인증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한 종목에서. 그렇습니까? DTNC.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보게 되면은 DTNC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식품 화장품 분야 상호 인정 이번 주에 내가 출간한 예. 어니크의 종목이 DTNC야. 네. 어. 시범 사업 확대 등도 합의. 네. 그러니까 2년마다 열기로 한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네. 국장급 회의를 연 1, 2회 열기로 했다. 이 얘기는 극적으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됐고, 네. 뭐 그 다음에 뭐 유아용품, 화장품용품,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쪽이 네.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지 않았느냐라는 네. 측면,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계탕 수출 오늘 뭐 움직이나요? 하림이나 뭐 이런 게? 아침에 급등했다가 음봉 네네. 맞았고 있죠. 어쨌든 한 간에 10% 올랐죠, 오늘 아침에.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 뭐 오늘 올라다 많은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림은 STX 패노션이 반등하는 동안에도
안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하림은 이제 그런 것까지 눌림목을 한 번에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배터리만 배제하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중국 소비 관련돼서 어떤 그 사드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쪽을 좀 벗어났다. 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요. 두 가지 네. 포인트를 두세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뉴스를 갖고요. 네. 냉장이 이제 다 얘기했지만 제가 숟가락만 얹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비관세 장벽 네. 이거에 대한 해소 노력이다. 이게 오늘 한중 산업장관 회담이 하고 나서 다음 달에 이제 뭐 또 만나는 거가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배터리가 얘기 나오잖아요. 배터리에서 다음 달에 이제 서로 양쪽에 모여갖고 조사하고 뭐 이제 다 잘 돼 보게 한번 또 검토해 보자는 얘기니까 그건 이제 한 대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하겠다는 얘기가 될까. 거기에는 이제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번에 결국 비아드 제가 말했던 E4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제대로 출품을 안 했잖아요. 네네. 짜증 나갖고. 네. 그거가 아마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요. 그쵸. 예, 네. 그런 거 항상 같이 맞먹혀서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주가는 좀 냉정해 보였어요. 저는 삼성 SK LG하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되었건 요번에 그 가격대 나온 거가 1월 20 며칠날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 그때 급락을 했어요. 두 주식 모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하다고 급락한 게 그 1월 24일인가 그럴 텐데요. LG는 그 이상 가 있었어요. 주가가 많이 회복했고요. 삼성 SD는 거의 그까지 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뉴스 때문에 뭐 모멘텀 있지만 그건 이미 상당 부분 회복했던 수준이다. 그건 이제 첫 번째 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삼성 SD는 좋아하지만 LG 좋아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계탕은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작년 겨울에 한번 나왔고, 이미 한 차례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삼계탕만이 아니에요. 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쌀 뭐 수입인데 그 서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쌀은 뭐 전혀 논쟁거리가 안 되고요. 냉장 참치는 냉장 갈치는 누가 하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밥을 있잖아요, 밥. 쌀이랑 밥, 우리가 먹는 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문화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 먹긴 먹죠. 죽을 먹죠, 죽. 죽 같은 거 좀 물어 먹고. 이태리 같은 거 리조또 먹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삶은 해야겠지만, 물 속에 풍덩 떨어서 먹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중국도 안 먹어요. 예. 네. 근데 얼마나 먹겠냐는 기본적인 의문점은 있어요, 저는요. 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기 시작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뉴스에 모멘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에서 딱 나오는 근데 거지. 그 얘기야. 송중기가 갑자기, 우리 회식하자. 힘이 없었는데, 참깨탕 먹고 대박 났다? 이러면, 뭐, 한 그릇씩 먹겠지.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있으나, 늘 한국집 해갖고 삼계탕집 하나 생기는 거지 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고자 한 말은. 몸보시는 역시 닭으로. 국물을 말해 먹는 문화는 별로 없다. 네네. 네, 그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고요. 그건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알파고. 네.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또 눈물을 흘리는 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왓슨? IBM의 왓슨. 왓슨인데 네. 원래는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장에 이제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왓슨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의 대세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 또 이 왓슨 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입돼서 왓슨 이름도 좋지 않냐? 적용이 되고 왓슨 있죠. 누구랑 누군지 알죠? 왓슨은 저 누구야? 셜록 홈즈 보조잖아. 그리고 맞죠? 맞나? 맞지 몰라요.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왓슨은 저기 뭐야? 셜록 홈즈 밑에서 의사계가 왓슨 아니에요? 유전자 저 맞을 만드신 것 분이 같긴 왓슨이라서 네. 유전자 네. 발견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게 되면 일주일 전에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 헬스케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송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왓슨이 이제 위험하다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암 진단을 하는데 이 암 진단에 대한 쪽만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확률이 96%. 그러니까 지금 96%에 대한 진단율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00여 개 기업이 왓슨을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는 이 왓슨이 더 많은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쪽에 이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왓슨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트레이딩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지금 도입이 돼서 적용을 실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쪽이 정말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 특히 네. 이제 근데 구글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왓슨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달라요.
왓슨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갖다 찾아내는 가장 이제 합리적인 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야,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왜냐면은 딥러닝도 인수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저 로봇 회사, 그 로봇 회사 이름이 뭐였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데, 지금 이제 터미네이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 판다. 이제 블룸버그 구글이 이제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샤 프로젝트에 대한 일환으로 인수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는 어쨌든 간에 그 로봇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쪽을 좀 매물로 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구글 X 프로젝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운전에 대한 쪽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언어 있잖아요, 언어. 언어가 지금은 되게 좀 부정확하게 번역이 되잖아요. 아직은 그런 게 있겠죠. 네, 아직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알파고가 이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해석에 대한 측면에서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어쨌든 간에 언어 관련된 거,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진짜 베트남 뭐 이렇게 말 공부하는데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영어는 괜찮아. 베트남, 인도도 보게 되면 인도도 말이 하나예요? 거기도 말이 하나가 아니고 인도는 영어만 배우면 돼요. 아니, 인도도 영어만 배우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도도 그거 보면은 그 사기당하기가 되게 쉬운 나라가 언어가 6,000개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표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거죠.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이제 그 장벽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어 얘기 나오니까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보스턴 다이맥스 구글이 산 거를 이제 매물을 내놨다는 얘기인데 제가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정확한 또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제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좀 매물 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무성의 도요다예요. 도요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미국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어요. 도요다는 사기가 힘들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의 상당 돈이 국방부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앞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이번에 또 뭐지? 헬파고? 헬파고. 알파고에서 또 나라에서 한다니까 우리는 헬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저런 사람 있잖아요. 그 대구에 가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신발 갖고 뭐 농담하신 거잖아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인공 신발이 뭔지 한번 제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죠.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나이키에서 이번에 판매가 시작한 겁니다. 신발건 자주 매는 건데, 자동 매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백투 퓨처에 나왔던 겁니다. 이 화면인데요. 이거 진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보면 버튼 누르면 딱딱딱 알아서 자동으로 조여주는 거. 자, 합리적으로. 진짜 팔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진짜 인공신발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제품이 팔아,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가 지금 시장이 시장이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건 이미 작년에 팔았잖아요.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3천 몇백 불에 이거 지금 시제품이 나왔죠. 이거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이거 뭐 스케이팅 모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와 있다. 금방 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베트남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베트남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는 거 많이 아시겠고요. 했는데요. 이거 좀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면요. 삼성전자 오늘 한국경제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 다닐 때도 많이 받고, 잘리더라도 갈 데가 많아.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퇴직 임원들이 베트남어 열공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규모 투자한 거에 대한 절대적인 게 지금 삼성전자에 그래갖고 베트남에서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삼성전자에 너무 디펜던트하다고, 의존한다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베트남 진취협력사 러브컨노자 스타르그룹에서 베트남어 열공하고 있는데 이게 육성이 들어가서 정말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인도 말인가? 인나오라 그러나? 뭐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쓰는 말은 2달이면 다 배운대요. 다 배우는 건 거짓말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근데 이게 베트남어 열공
근데 2달이면 되는데 내가 그랬어. 근데 도대체 외대에서는 4년 동안 뭐하러 배우냐고. 과가 있잖아, 외국대. 네. 인나한가 뭔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베트남어를 보는 그만큼 있게 있고요.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이번 올해 베트남 주식 몇 % 오른지 아세요? 11%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전과 다르다. 요새 그 해외, 우리 키움에서도 팔잖아요. 비과세 펀드. 제일 많이 팔린 게 뭔지 아세요? 올해 요번에 2월 29일부터 했는데, 제일 많이 팔린 건 첫 번째가 글로벌 배당 펀드예요. 글로벌 배당 디비던드 인컴 펀드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펀드. 한투에서 팔린 게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한투에서 하는 거. 11%, 지수가 10 바닥에서 10% 올라갔고, 뭐 펀드는 3-4% 올라갔는데, 그만큼 베트남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러니까 지금 인도, 그 호주나 이런 데서 베트남 엄청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요. 군사적으로도 이번에 합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전쟁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짓던 나라잖아요, 베트남에. 저는 이런 뉴스까지, 저는 간혹 베트남 신문까지 보여드리잖아요. 미국 해군 전체 참모총장이랑 해병대 참모총장 둘이 같이 이번에 베트남 갔어요. 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중국이랑 있잖아요. 중국 견제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결국은 조만간 대규모 경제 협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베트남에. 왜냐면 요번에 뉴스 보시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80몇 년 만에 요번에 쿠바 가잖아요. 네. 갔는지 가는지 난리 났잖아요. 베트남 아직 한 번도 안 갔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수교를 한 다음에도 클린턴만 전 대통령으로 자격을 갔어요.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아서 베트남도 가지 않을까, 오바마나 대통령이. 그래서 베트남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펀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세 실업이 주가 재미없잖아요, 요새요. 네. 근데 VNM의 8번째로 제일 많은 게 VNM이란 뭐 ETF 펀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8번째인가 한세 실업이 그만큼 중요한 한세 실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저거 외국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트남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아주 재밌는 그 양회 관련돼서 늦었지만 분석을 아주 잘한 기사가 있습니다. 뉴시스가 요즘에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정리를 되게 잘해서 올려놨는데 양회 수혜 업종 분석 뭐 이렇게 쭉 내려가. 양회 수혜 업종 분석이라고 했고 시리즈로 해갖고 기사를 한 6개인가를 이렇게 쭉 썼어요. 기사를 쭉 썼는데 첫 괜찮네. 번째가 그 시진핑이 미는 향후 5년 유망 산업은 무엇일까? 라고 해갖고 지금 쭉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표준 인증 특허 서비스. 표준 인증 특허 서비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DTNC.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창업, 뭐 스마트 교육. DTNC 어디 신문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 중국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청담 러닝. 그다음에 이제 중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웅진 스탱크빅 이런 것들 스마트 러닝 관련돼서 이런 쪽도 좀 봐야 에듀가 사상체육과 하는 거 알아요? 에듀 사상체육과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종목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국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주택가격 지수 등락 추이제가 올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그 종목에서 보게 되면 1대1로 프로젝트 뭐 창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보리 부동산 그다음에 상해 세무 뭐 이런 거를 주목을 해라.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헬스케어에서 헝루이의약, 평안보험, 그 다음에 IT 미디어에서 뭐 GT, 그 다음에 완다 원선 인민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오염 방안에서는 벽수원과 동강 환보,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M&A까지 해서 있는데 기사를 아마 우리 그 지금 채널K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쭉 해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 검색을 뭘로 하시면 되냐면 중국 양회 수혜 업종 종목 분석이라는 그 타이틀로 느낌 좋은데? 분석을 하셔갖고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간만에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기사 좋은데요? 네. 그 앞서도 어떤 분이 벌써 베트남 얘기하잖아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여나 베트남 뭐 나날이 젊어진다 얘기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워낙 이제 베트남 얘기가 뭐 너 가보지 않았냐? 안 가봤거든요. 올해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베트남은 제가 한 20년 전에 갔어요. 20년 전에? 네. 수교도 안 됐을 때 갔어? 네, 수교도 안 됐을 때. 이 아저씨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는 형님 그 여행사 통해 갖고 들러서 갔었거든요. 합법적 아니면 불법 아니었어? 불법적으로요. 이 아저씨 잡아가야겠네. 그 국정원 전화번호 좀 알려줘. 네네. 그 잠실에 어디 써 있는데? 잠실에 국정원에. 국정원 안내 전화. 그때 불법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상관없어. 네. 20년 지나면 근데 그 지나가나? 네네. 아, 털어버려야지, 털어.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떤 분들인데 이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지에 하고 들어서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면 하여튼 그런 그 미국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 헬파고도 나오는 마당에 왜 우리는 헬조선 탈출하기를 못 쓰냐고. 보스턴 다이맥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 미국에서 3불짜리, 4불짜리가 뭐 폭등하고 있죠, 요새요.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아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비과세 펀드 가입하시는 분 계세요. 펀드 가입하시면 제 말씀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해외 펀드 하실 때는, 물론 요즘은 요번에 10개 중에 7개가 다 이머징이야 또. 저는 좋다 나쁘다 따라서 그거 말려요. 왜 말리냐면, 저도 사람은 베트남 그로스 펀드 그런 거 사겠는데, 왜 말리냐면, 크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비과세 펀드를 하면 미국부터 먼저 사셔야 돼요. 미국 거부터. 미국이나 선진국부터 먼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봐서는 한국도 임원증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한국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하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거거든요. 리스크 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펀드부터 하시거나 미국 주식 하신 다음에 이머징 베트남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나 베트남 좋다. 베트남 올인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것들에서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야 벌써요. 내일 모레 수요일날 대치동 3번 출구인가요? 3번 출구. 거기서 우리 키움증권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자산관리 비법 대공개. 여기서 비법이란 건 좀 민망해요. 비법이란 건 없어요. 전 없고, 다만 저나 이성윤 교수가 맨날 강의하는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니까요. 좀 원리 원칙에 맞는 얘기만 주로 해드리겠고요. 최소한 저희 방송 저희 들어오고 나서 최소한 계좌라도 써야겠다. 계좌. 요즘은 계좌도 안 가도 되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툭툭 계좌 틀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시겠다. 그리고 최소한 그것도 싫다 그러면 해외 펀드, 비과세 펀드라도 들어가시겠다. 그리고 그런 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